P5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라. 자, 다시 한번 그 정수형을 저장하는 정수형 변수,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P5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5는 더 이상 평범한 변수가 아니고 다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 P5에다가 A의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코드가 이제 입력이 된다면은 P5는 A의 주소를 담고 있겠죠. 그 이전에 출력했던 그 결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 %A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A의 주소가 찍힐 것입니다. 그럼 P5를 %D로 찍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P5에다가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결과를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주소이기 때문에 2293576이라는 값이 떴습니다. 근데 이 변수 A의 주소는 P5에도 같은 값으로 들어있죠. P5가 변수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P5는 결국에는 우리 눈에는 P5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럼 P5 앞에다가 P5는 주소죠. 결국엔 주소입니다. 변수 A의 주소가 P5입니다. 그 P5에다가 그 주소를 추적해서 값을 뽑아내라는 이 별표를 만나면은 값을 뽑아내게 되겠죠. 즉 P5 안에 변수 A의 주소가 있는데 변수 A의 값을 추적을 하게 되니까 변수 A의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별표 P5는 별표 %A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와 값을 추적하는 이 특수 문자가 만나서 값을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A의 값을 뽑아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터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란 그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자료의 묶음입니다. 스트럭트 구조체를 만들 때 명령어가 스트럭트인데 그 스트럭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스트럭처를 보면은 구조, 구성, 조립, 조직, 체계, 사회 구조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조직이나 사회 구조라는 의미에서 따왔겠죠. 그래서 스트럭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이름의 스트럭트를 만들었습니다. 구조체. 그리고 이 중괄호를 열어서 그 안에다가 이름이라는 그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age라는 정수형 변수 그리고 income이라는 정수형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팀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나이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수입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구조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용이하겠죠.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name이라는 이름의 그 캐릭터형 변수가 그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형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서 문자열 배열을 출력을 할 때 그 문자열에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를 통해서 값을 추적해서 그 %s로 일련된 값들을 불러와서 출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출력하려면은 문자열,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알파벳 하나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련된 알파벳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열을 출력할 때에는 배열 요소의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 주소를 담고 있는 그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에는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주소를 넣는다고요. 주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고 메인 함수에 들어갑니다. 구조체는 메인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만듭니다. 예, 이쪽이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메인 함수 영역이고, 이 메인 함수, 예, 여기 메인 함수 이름 보이죠? 이 메인 함수 위에다가 예, 외부 영역에다가 구조체를 만들어 줍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구조체는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을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메인 함수 들어가서 자, 구조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 구조체를 접근을 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즉 외부에 있는 구조체와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해줄 그 변수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구조체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그 struct team neo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그 struct team이라는 그러니까 팀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었죠. 그 안에서 메인 함수에 들어와서 그 팀이라는 구조체의 변수 neo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neo는 이제 구조체 변수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에 값 넣기를 해보면은 neo라는 구조체 변수가 이 구조체 안에 있는 구조체 멤버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해서 그 접근을 하는 방법은 neo.name, neo.age, neo.income을 하면은 neo라는 변수를 통해서 그 neo라는 요소에다가 이 name과 age와 income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해서 값을 넣는데 여기 24와 1000만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는데 여기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썼었는데 문자열을 한 번에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씁니다. 큰 따옴표. 그래서 neo.name에는 neo라는 문자열에 주소를 넣는 거죠. 주소를. name은 여기서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변수에 넣은 값을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을 하면은 이게 제가 아침을 안 먹고 강제로 하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구조체 변수에 넣은 값 출력하기를 해보면은 자, 이름하고 땡땡하고 %s를 하면은 그 이전에 배웠던 %s 즉 문자열을 일련적으로 주소의 값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는 그런 서식 문자입니다. 나이와 수입은 10진수니까 %t로 받아주면 되겠죠. 대시멀 해가지고 그래서 neo.age, neo.income
네오.name을 하면 됩니다. 저도 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문자열을 출력할 때에는 그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이라고 했죠. 문자의 배열인데, 그 문자 배열 요소들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은 그 첫 번째 주소를 알아내서 뒤에 있는 배열 요소들을 값을 추적을 해가지고 일련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출력하려면은 주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주소의 값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자형의 주소를 담는 포인터 변수 name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name에다가 그 neo라는 변수를 통해서 접근된 name에다가 neo라는 문자열의 주소를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다면은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더 빠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neo name.neo 그러면은 지금 neo라는 구조체 변수로 접근된 name이라는 구조체 멤버에는 지금 neo라는 문자열의 주소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s로 받으면은 네오라는 이름이 찍히겠죠. 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값이 떴습니다. 예. 구조체 포인터가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에도 포인터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 같은 원리로 그 메인 함수 위에다가 구조체를 만들었죠. 구조체를 만들고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를 neo뿐만 아니라 try까지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각각의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구조체 멤버 안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지정해서 넣어주면은 이게 주소로 인식이 돼가지고 포인터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전에 구조체 변수를 만들 때에는 그 구조체 명령어와 구조체 이름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했었죠.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멤버에 접근을 하고 그 멤버에다가 값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려면은 그 방법과 동일하게 구조체 명령어와 구조체 이름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아닌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뒤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포인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포인터에다가 그 neo라는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해서 그 구조체 포인터로 값을 주려고 하면은 그
이 형태는 변함이 없고